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우리 시험 봤던 모의고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같이 풀었어서 그때는 기억이 잘 났는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아마 버벅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중간중간 다시 읽어보면서 빨리 해결하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지금 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습용으로 푸는 거고 사실은 끝나고 나면 다 날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다 기억 하나하나 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평상시에 공부를 해놓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연습하는 용으로 모의고사는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 문제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화법 문제 먼저 볼 건데, 자, 오늘은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 화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1번부터 3번까지는 화법, 그다음 4번에서 7번까지는 화법과 작문이 합쳐진 문제, 그다음 8번에서 10번이 완전 작문 이렇게 나오는데요. 화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보시면 대화, 토의, 토론, 연설, 면접, 발표, 협상 7가지 담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7가지 담화 유형 중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강연 같은 경우에는 발표의 하위 부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 근데 사실 선생님이 7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7가지를 그냥 얘기해보면 사실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냐? 혼자서 떠드는 것과, 그쵸? 그 다음 2명 이상이 대화하는 것들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떠드는 것과 2명 이상이 대화하는 게 보면 문제의 유형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특히 2명 이상이 떠드는 뭐 대화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토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게 맞니? 이런 내용 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혼자서 떠드는 거 있죠. 여기 보면 강연도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용적 측면도 나오지만 이걸 다 들은 후에 독자가 아니라 청중들의 반응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말하기 기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기법이란 뭐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뭐 호응을 유도했느냐, 아니면 질문하고 답변 들음으로써 뭐 상호작용을 했느냐, 아니면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떤 시각 매체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담화 표지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화법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눌러서 띡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너 잘났다라고 나오면 뭐 가로 열고 뭐 비꼬듯이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너 잘났다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잘났다라고 글자 있는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화법은 말 그대로 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거, 이런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은 항상 괄호 속에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괄호가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앞뒤 문맥도 없고 그러면. 아셨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나오는데, 강연이면 혼자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혼자서? 그럼 아마 말하기 기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것도 문제를 먼저 보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화법과 작문은 여러분들 비문학과 다르게 읽으면서 기억할 것들이 많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문제 푸는데 크게 부담이 있진 않거든요. 그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라면 그냥 먼저 지문 먼저 읽어도 되고요. 근데 나는 독해력이 좀 부족해 그러면 문제에서 핵심 단어들만 좀 파악하시고, 비문학에서 우리가 사실적 독해할 때처럼 좀 핵심 단어 먼저 파악하시고 지문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독해력이 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말하기 기법을 많이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읽어나가면서 말하기 기법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나중에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간호사 누구누구입니다. 자기소개했네요. 그렇죠? 소개했어요. 소개. 여러분 주사 맞아본 경험은 있으시죠? 뭐 했죠 여러분들? 질문했습니다. 질문. 여기 안 써지네. 질문. 네,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들 답변을 듣진 않았습니다. 답변까지 들어야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이거 지금 패드를 세워놓고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안 좋다라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런데 주사에도 여러 종류가, 좀 얇은 걸로 써있다. 주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여긴 대답을 들었네요. 여러분들은 뭐 한 거야? 상호작용 한 거죠. 상호작용. 그렇죠? 상호작용 합니다. 상호작용. 보통 선생님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한 글자만 씁니다. 딱. 뭐 질문이면 질, 뭐 소개면 소, 그다음 상호작용 상 이렇게만 써놓긴 하거든요. 선생님 스타일대로 그냥. 자, 오늘은 주사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에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요약했죠. 뭐 얘기한대요? 주사의 종류, 그다음 주사의 특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준대요. 자, 이런 거를 뭐라면 여러분들 담화 표지라는 말도 쓰고 내용 연결 표현이라는 말도 써요. 내용 연결 표현 담화 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독서와 다르게 말하기가 좀 다른 게, 듣긴 좀 다른 게, 독서는 내가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잠깐 멈춰놓고
다시 한번 읽어도 돼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멈추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청중들이 딱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잠깐 스톱, 이해가 안 되네, 다시 한번 얘기해볼래? 되감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필자와 다르게 이런 화자들은 항상 청중을 조금 더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 연결 표현이란 무엇이냐? 청중들이 들으면서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그다음 뭐 어떤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현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내비게이션이 왜 있죠, 여러분들? 뭐 전방 100m 앞 뭐 우회전입니다. 전방 50m 앞 과속 방지 텀, 이렇게 미리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미안해요, 방금 전에 우회전이었는데 깜빡했네요, 이러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그럼 내비게이션이 왜 있는 거야? 미리 예측하며 운전하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용 연결 표현이 무엇이냐? 자, 다음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 아, 화제가 전환되는구나.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뭐야? 아, 하나가 끝났구나. 첫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 둘째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뭔가 예측하게 해주는 거예요. 니사 보니까 맨 앞에 지금 글 전체를 글이래요. 자신 발표 내용의 전체를 요약해주며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화면을 가리키며 뭐를 썼죠, 여러분들? 시각 매체를 사용했죠? 뭔가 자신의 내용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주사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 경로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물을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조직에 투여하는 피하 주사, 피하 조직 아래에 있는 근육에 투여하는 근육 주사,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 주사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피하 주사는 적은 양의 약물을 몸속에 천천히 흡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되어 있죠. 우선 피하 주사는 특징이 적은 양의 약물을 천천히 흡수시킬 때, 어떤 약물들은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느린 피하 조직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끝났고, 그쵸?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뭐 한다 그랬지? 종류를 지금 먼저 설명하죠. 종류, 그쵸? 그다음 특징. 종류 얘기하겠는데 또 계속. 근육 주사는 피하 주사보다 더 많은 양의 약물을 빠르게 흡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근육에는 피하 조직보다 뭐가 더 많아요? 혈관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피하 조직에 투하하면 잘 흡수가 되지 않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 같은 약물들은 근육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육 주사는 주로 엉덩이 윗부분이나 팔뚝에 주사하는데, 그럼 우리 평상시 병원 가서 맞는 주사들이 거의 다 웬만하면 근육 주사인가 봐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 보통 엉덩이에 맞잖아요, 그쵸? 왠지 근육 주사 같네요. 근육에 약물을 투여하려면 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에 90도 각도로 주사를 놓습니다. 간호사분들이 90도로 넣는지 잘 모르겠어, 내 뒤에서 놓으니까. 근데 아마 90도로 놓나 봐요, 그쵸? 90도 주사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정맥 주사는 약물의 농도와 용량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약물을 혈관에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효과가 다른 주사들보다 빨리 나타나고 통증 없이 다량의 약물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링거액을 투여할 때 링거 맞을 때 이렇게 뭐 걸어서 똑똑똑 들으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정맥 주사인가 봐요. 여러분들 링거 주사 한번 맞아봤나요?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보기만 봤죠? 자, 이러한 주사들은 주사 바늘의 길이와 모양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 종류가 차이가 있는데 또 주사 바늘의 길이와 모양에도 차이가 있나 봐요. 자, 피하 주사는 0.9에서 1.6cm의 바늘을 사용하지만 근육 주사는 이보다 더 긴 바늘, 좀 더 깊숙이 찌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무슨 주사? 정맥 주사는 주사를 맞는 동안 주사 바늘 혈관벽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날카로운 주사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렇겠죠. 우리 정맥 주사 보면 깊숙이 하고 되게 오랫동안 꽂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랬나 봐. 그렇다면 주사를 맞을 때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질문했네요, 그쵸? 질문. 피하 주사의 경우에는 피하 조직의 손상을 막고 약물을 천천히 흡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부위를 문지르면 안 됩니다. 피하 주사 문지르지 말라네요. 근데 평상시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 문지르지 말라고 하던데, 그럼 피하 주사인가? 반면 근육 주사를 맞고 나서는 약물의 빠른 흡수를 돕기 위해 주사를 맞은 부위를 가볍게 문질러주는 주사. 이거 좀 다르네요, 그렇죠? 아니다, 문지르라네 엉덩이? 그럼 근육 주사인가 봐요. 그리고 정맥 주사는 바늘이 삽입되어 있는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주변에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렇죠? 오늘 강연 유익하셨나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죠? 마무리 인사로 끝냈습니다. 마무리 인사. 뭐 이 사람이 말하기 이쁠 뭐 쓸지는 몰라요, 항상. 근데 읽어보면서 파악하는 거지, 그렇지? 자, 위 강연제의 말하기 방식과 적절한 것은, 자, 국어는 여러분 선지강사 이렇게 구성되죠? 선생님이 흔히 얘기하는 게 숨은 그림 찾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면 자료의 출처를 밝히며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며 그다음 청주의 질문을 던지며 화제와 관련된 실태를 언급하며 청중을 칭찬하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앞부분을 보면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그다음 뒤에 보시면 뭐 강연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걸 썼을 때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자료에 출처 밝혔나요, 이 사람? 출처 밝힌 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틀렸나요? 둘 다 맞아야 정답일 텐데. 근데 출처 밝히면 신뢰성 당연히 높아가겠죠, 여러분들.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화법과 내년에 뭐 화작 선생님이 수업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수업하시면 설명하실 겁니다. 그다음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여 앞부분 요약했죠, 여러분들. 요약했어 어느 정도. 강연을 요약하여 마무리하여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마무리한 건 아니죠. 마무리 인사만 했죠, 그렇죠? 당연히 주제를 강조하는 게 되겠죠. 요약하면 청중의 질문 던졌죠, 여러분들. 강연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여기다 맞나요? 그럼 처음에 보시면 알고 계셨나요? 대답을 듣고 보니까 청중의 관심을 유발한 게 맞겠죠. 화제와 관련된 실태 언급했나요? 뭐 딱히 실태 언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제 선정 이유도 얘기 안 했고 청중 칭찬했나요? 뭐 칭찬 안 했죠, 여러분들. 그다음 친밀감 형성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근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이거?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2번 볼까요? 다음은 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학생 1, 2, 3 있잖아요, 여러분들. 1 읽고 밑에 해결하고 2 읽고 밑에 해결하고 3 읽고 해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주사의 종류가 다양하구나. 내가 어제 병원에서 맞은 주사는 어떤 주사였을까? 자, 1번 볼까요? 학생이는 새롭게 알게 된 정보. 그쵸? 주사 종류 다양을 알게 됐죠?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 맞아요? 내가 알고 있던 거 있다고 그랬죠? 비교하면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학생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학생일은 모두는 빼줘. 일단 2니까. 학생일은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어제 병원에서 맞은 주사 어떤 주사 맞죠? 얘기 맞네요. 2번. 지금까지는 주사를 맞은 부위를 왜 문질렀는지 모르고 문질렀는데 주사의 종류에 따라 주사를 맞은 후에 유의할 점이 다르구나. 주사 맞기 전에 유의할 점은 없을까? 강연이 끝난 후에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봐야겠어. 자, 학생이 강연을 들으면 생긴 의문점 생겼죠? 유의할 점 생겼잖아. 해결성 방법 생각을 듣고 있다. 그쵸? 물어본 다음에 맞죠? 그 다음 학생이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맞나요? 지금까지는 주사를 맞은 부위를 왜 문질렀는지 몰랐는데 했으니까 떠올린 거? 맞죠? 학생 1도 맞고 학생 2도 맞네요. 학생이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 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며 듣고 있다. 왜 문제를 모르고 문질렀는데 그다음 강연 주사 맞기 전에 유의할 점 없을까? 맞네요. 실천하는 게 뭐야? 주사 맞은 다음에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얘기잖아. 학생 2도 맞는 얘기네요. 여기도 보니까 맞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3, 5 중에 하나겠네, 답이. 학생 3번. 주사의 종류에 따라 약물의 흡수 속도도 달라지고 약물의 특성에 따라 주사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피하 주사를 놓을 때도 주사 각도가 중요할까? 자, 아까 주사 각도 얘기할 때 주사 각도 90도 얘기 나왔지. 그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근육 주사 할 때 각도 얘기였네요, 그렇죠? 이거 볼게요. 학생 3은 강연 내용에 대해 자신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며 듣고 있다. 속도 달라지고 그쵸? 이해했죠? 맞네. 맞고. 그 다음 3번 여기 5번 보면 학생 3은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 중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주사학도 자기가 간호사 아니잖아. 그쵸?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쉽네. 이번에 사실 화법 작문이 쉬웠어요, 여러분들. 약간 문법이 좀 어려웠는데 사실 문법도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어려운 거야. 공부만 했으면 되게 쉬운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더 쉽게 나왔어. 좀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 문제들이 문법에 나왔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려웠을 겁니다, 문법은. 전반적으로 쉬웠죠, 근데? 그 다음 3번 볼까요? 다음은 강연을 들은 후 강연의 내용을 확인하게 만든 학습지 일부이다. 자,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주사 놓는 거고 여기는 보니까 이거 피하 주사겠네. 그쵸? 피하 주사 놓는 곳일 거고 피하 지방이니까.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에 뭐였어? 이게 근육 주사일 거고, 그쵸? 근육 주사일 거고. 이게 보나마나 정맥 주사겠죠. 좀 더 안쪽에 혈관이니까. 자, 볼까요? 가에 투여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약물들은 나의 주사야겠군.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 어디 있어? 가에도 이거 형광펜도 되나? 가 어딨냐? 여기 나와 있네요. 피하 조직. 아이고, 이거 지워지네 이거. 이걸로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네. 주사형 맞죠?
가보다 나에서 약물의 흡수가 빠른 이유. 그녀의 빠른 이유는 나의 혈관. 아까 나와 있으면 질문 찾아보세요. 쉽게 찾을 거야. 가의 주사를 맞을 때와 달리 나의 주사를 맞은 후에 조직의 손상을 받게 주사 맞은 부위를 문지르지 말아야겠군. 볼까? 피하 주사는 약물을 천천히 흡수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부위를 문지르면 안 돼요. 그쵸? 오히려 피하 주사는 문지르면 안 돼. 근데 근육 주사 어떻게 해야 돼? 문질러야 돼. 그쵸? 그러니까 나의 주사 문지르 이게 아니라 문질러야 되죠? 틀렸네. 바뀌었네. 그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가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면 가와 나의 주사 놓을 때 약물 효과가 더 빨리. 맞죠? 아까 정맥 주사 직접 놓는다 그랬잖아. 그쵸? 맞고. 그다음 다에 놓는 주사는 혈관벽 손상 받기에 가 하나에 놓은 주사 덜 날카로운 주사바를 사용하고. 맞아요? 맞죠? 날카롭지 않은 주사바를 사용해서 왜?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네요. 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4번부터 7번 문제 볼 건데요. 자, 요즘에 1번부터 3번까지는 화법 문제고,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는 장문 문제고, 그 다음 4번부터 7번까지는 화법과 장문의 그런 복합 문제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 이런 토론 아까 말했던 그 말하기 유형 중 하나잖아요. 그쵸? 대화, 토의, 토론, 연설, 면접, 발표, 협상 그 중 하나잖아요. 얘는 화법 문제요. 화법 사실. 그쵸? 근데 보면은 간 학생 실시한 토론 일부이고 나는 가의 청중으로 참여 학생 작성한 초고란 건 여러분들 처음 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초자 아닙니다. 풀초자입니다. 풀초자. 그러니까 풀처럼 거칠다라 그래서 계속 다듬어야 되는 글이 초고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고를 작성했다는 건 장문에 해당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화법과 장문의 복합 문제예요. 문제도 잠깐 보시면 4번은 입론 이하 내용이니까 화법과 관련된 문제고 5번도 A, B니까 A, B에 보면 토론에 되어 있죠. 화법과 관련된 문제야. 근데 넘어와 보시면 여기 6번 보시면 가를 받다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죠. 그러니까 장문과 관련된 문제고요. 7번도 보면 그 나에서 고쳐 쓰는 거거든요. 그 장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법과 장문을 혼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5번까지는 화법 문제고 6번부터는 장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토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토론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목적해서 일기 우리가 다 직접 했던 겁니다. 배우기만 했나 우리가? 여러분들? 실제로 뭐 했어? 토론을 했잖아. 우리 논제 정해가지고. 기억나죠 여러분들? 실제 우리 토론 4번인가 진행했습니다. 각 반마다 여러분들. 근데 토론해 보시면 기억나죠 여러분들? 정책 논제, 뭐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있었잖아. 근데 선생님이 사실 논제는 뭐가 사실이다 아니다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 나오면 끝나고, 가치 논제라는 건 인간의 가치관과 관련된 거라서 사실 답이 나오지 않고, 정책이라는 건 어떤 정책, 어떤 걸 실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문제가 가장 잘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 봤더니 뭐예요? 오늘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 한마디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 허용해야 한다니까 뭐야 이거는? 정책 논제에 가깝지. 그쵸? 뭔가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기했었죠. 토론 논제는 반드시 뭘로 끝난다? 다로 끝난다. 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 다른 외부 대회란 이래서 보니까 뭐 그 토론인데 물음표를 끝낸 게 있더라고요. 의문문으로 뭐뭐 해야 할까? 근데 이거는 토의라 그랬지 토론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던데 선생님 너무 뿌듯했습니다. 토론 여러분 반드시 뭘로 끝내야 돼? 뭐뭐 해야 한 다로 끝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토론 여러분 작년에 기억했지만 반대신문식 토론이 가장 유명하가 됐었잖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반대신문식 토론? 반대신문식 토론이 뭐였지? 찬반으로 나누고 찬성이 먼저 입론하면 반대 측에서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을 한다고 했죠? 방금 했던 내용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게 반대신문식 토론이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뭐 해야 하는데 우리 찬성 반대할 때 찬성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 반대는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좀 편하게 정치권에 비유해보자면 찬성은 약간 바뀌는 거니까 진보 쪽에 해당하고 반대는 유지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보수 쪽에 해당한다 얘기했었죠. 그쵸? 그리고 항상 뭔가 우리가 유지하는 것보다 바꾸는 게 더 어렵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찬성이 어렵다 반대가 어렵다. 항상 토론은 찬성이 더 어렵다. 그래서 발언권을 누가 먼저 갖는다? 찬성이 먼저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권도 누가 갖는다? 찬성이 갖는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뭐 찬성 측은 법원으로 보시면 검사에 해당했고 반대 측은 변호사에 해당했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 아닌데요? 증거 있으신가요? 모르는데 이렇게 잡아떼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검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 증거 봐. 이 증거 봐. 그래갖고 검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쵸? 기억하시죠? 그리고 찬성 측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꾸려면은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 입증의 부담을 가진다 그랬고 반대 측은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했기 때문에 반박의 부담을 갖는다. 가볍게 설명을 이 정도 했었죠 작년에. 아마 여러분 작년 거 찾아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회자 얘기하네요.
오늘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법적인 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치 논제 느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 논제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이 사람 논제 소개했고요. 작년에 선생님이 사회제 이런 거 해야 된다 했었잖아. 그쵸? 그럼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자, 토론의 순서도 알려줬고 어느 정도 그 다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찬성 1. 저희는 얘네 찬성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허용하는데 이거에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전자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이거 유전자 조작하면은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뭔가 잘못된 게 있어 어떤 배아로 이렇게 조직해서 아픈 사람 이렇게 바꿔준다는 게 유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왜? 뭔가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감기가 안 걸린 유전자를 심어주면 되니까. 배아 상태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유전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면 현재 이루어지는 유전자의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 한계 극복할 수 있대요. 그럼 둘째,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켜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사람 보니까 뭐예요? 어떤 자료의 출처를 제공했죠. 아까 보면 신뢰성 올라가겠네. 사회 경제적 비용이 140조 원을 넘는다고 질병에 난 게. 되게 많이 나가네. 그렇죠?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질병 발생 확률을 줄인다면 이와 같은 기술은 생명과학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토대가 잘못 읽었네. 이와 같은 비용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140조 원을 아끼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도 있고 학교를 증축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데 더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겠네. 셋째, 이 기술은 생명과학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 허용되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이 기술과 관련된 연구는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자가 반대신문 하세요라고 하는데 아까 미리 얘기 때문에 반대신문 들어가네요. 근데 반대신문 얘기했죠? 반대신문은 반드시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꼬투리를 잡는 게 반대신문입니다. 그 반대신문 할 때는 상대 꼬투리를 잡아야 되지 상대방의 어떤 더 궁금합니다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상대방이 또 기회를 주는 거야. 어떤 질문 하나 볼까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 비용이 140조 원을 넘는다 하셨는데 아까 이런 얘기 했죠? 모두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발생 비용을 할 수 있는 질문 잘했네. 왜? 아까 140조 원 얘기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게 140조 원인데 사실 질병 중에 꼭 유전자와 관련된 게 다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다 어디 부러진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머리가 아픈 걸 수도 있고. 이것도 유전자 관련돼 있나? 어쨌든 유전자와 관련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마치 140조 원이 전부 다 유전자와 관련된 것처럼 얘기했죠. 그럼 사람들은 140조 원? 너무 센데? 그래 그거 아끼면 돈 아낄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지적해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 자료는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했죠? 당연히 답변해야겠죠. 뭐라고 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단의 발표 자료에 포함된 대다수의 질병이 유전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좀 답변이 미약하긴 하죠. 140조 원인데 다 유전자랑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확한 답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가요? 반대하시는 분 말이 맞네요 하면서 토론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는 없어요. 인정하면 안 되지 토론은. 계속 봅시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시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시 바랍니다. 사실 이거 한 다음에 반박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반박까지는 안 나가고 토론을 중간에 잘랐어요. 봤더니 저희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 당연하죠. 얘네는 반대하는 거니까. 첫째, 인간 배아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렇죠? 따라서 예상치 못한 유전자 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려 있습니다. 한마디 이런 얘기죠. 야, 네가 유전자가 편집하면 140조 원 아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 140조 원 아낄 수 있어. 근데 그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어. 만약에 잘못되면 그거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어.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그다음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사용되는 많은 비용이 들고 예상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술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 좋아, 네 말대로 만든다고 치자. 근데 그건 부자들만 할 수 있잖아. 그럼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거야. 문제 있어. 그럼 셋째,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고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 중 결함이 있는 유전자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문제에서 한마디로 윤리적이지 않다. 아픈 것도 사람이고 아프지 않은 것도 사람이고 그 건강한 것도 사람이고 다 신이 만들어주고 약간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얘기했네요. 그럼 찬성도 또 반대 신문해야겠지.
자, 봤더니 뭘 꼬투리 잡냐? 유전자 편집 기술 혜택이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얘기했잖아, 여기. 그쵸? 둘째 얘기했잖아. 기술이 발전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박하죠. 야, 네가 사회적 소수만 노린다고 했는데, 소수만 한다고 했는데, 야, 기술이 발전하면 대용량으로 쓰게 될 테니까 당연히 비용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논점은 그건 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래? 비용이 낮아질 때까지 얼마씩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야, 그래, 네 말대로 비용이 낮아질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언제 낮아지는데? 그쵸? 그 사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갈수록 더 심해질 거니까 네 말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번으로 한번 볼까요? 가의 입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론이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처음에 이 부분이랑 반대 이 부분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찬성일은 유전자 치료와 진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면 언급하며 언급했었나요? 그쵸? 언급했었죠? 유전자 치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나와 있죠 여기? 언급하며 유전자로 인한 질병에서 맞죠? 맞네. 찬성 1은 질병을 위한 사회경제 비용 수치 140조 원 얘기했죠? 제시하며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나요? 안 했죠 여러분들? 140조 원 들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오히려 14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편집 기술 연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면 찬성하면 안 되지. 이건 반대 입장이죠. 그렇죠? 야, 돈 많이 들어. 140조 원보다 더 많이 드는데 그럼 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왜? 오히려 그걸 연구하는데 140조 원 더 많이 든다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그냥 140조 원 쓰는 게 낫지. 근데 물론 찬성 입장에선 140조 원보다 더 많이 들어. 하지만 해마다 140조이기 때문에 누적되면 그걸 이득을 볼 수 있어라고 하면 주장할 수 있겠죠. 같은 걸 놓고서도 찬성과 반대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틀렸죠. 많은 비용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반대 1은 유전자 편집 기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제시. 맞죠? 얘기했죠? 아직 안전하지 않아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렇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 출혈수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반대 1 기술의 혜택을 받는 대상 제한적. 그쵸? 사람 빈부격차에 따라서 문제 생긴다 했잖아. 예상 세 문제 얘기했죠. 지적했죠. 반대 1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전제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며. 그쵸?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얘기했어. 비율성 드러내고 있다. 맞죠? 정답 몇 번이야 그럼? 2번이겠네요. 쉽죠? 자, A, B에 대한 설명. 자, 반대신문 당연히 나오겠지. 여러분 반대신문은 그 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신문을 채우라고도 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반대신문만 딱 비워놓고 토론의 뭐 절차를 뭐 고려할 때 여기에 뭐 문맥상 드라마 적절한 거 나오는데 사실 문맥상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교차 질문이라고도 하고 반대신문은 반드시 앞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둘 다 잘 잡았어요 보면. 자, 1. A의 반대 2는 상대치 제시한 자료에 적절성 의문 제기하며 근거 타당성. 그쵸? 얘기했죠? 야, 140조 원 맞아? 다 유전자 관련된 거 맞아? 얘기했죠? 그러니까 맞네. 타당성 지정했네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인데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타당성은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거고요. 공정성은 너무 찬성층 얘기만 하지, 너무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았는지, 너무 단점만 얘기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축구나 이런 농구나 이런 경기에서 보면 심판이 편파 판정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하잖아. 뭔가 치우친 거를 어겼을 때 공정성 어겼다 하거든요. 너무 한쪽만 얘기하는 걸 공정성 얘기하고요. 신뢰성은 말 그대로 출처가 있는지 믿을만한지 이런 겁니다.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 A의 찬성 1은 상대측 의제 일부 인정했나 여러분들? 인정 안 했죠? 그리고 사실은 토론을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면 지는 거야. 근데 문제 보면 가끔 일부 인정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정하고 나서 네 말이 오락가냐? 그래 네 말도 일부 맞지만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나가줘야 돼. 결국에는 그 백보 천진을 위한 50후퇴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쵸? 어쨌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충한 것도 절단이지. 절충하면 협상이지. 토론이 아니야. 자, B의 찬성이는 새로운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 얘기했나? 얘기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 얘기한 거 얘기했지. 전망적 예상된 문제점 이런 거 아닙니다. 반대 1은 상대 측의 진술 내용에 의의를 제기하며 어딨어? 제기했죠 나름대로. 적합한 사례 제시했나요? 뭐 사례 제시 안 했죠. A의 반대 이유와 B의 찬성 이는 모두 상대 주장을 재진술하고 있다. 이 재진술은 뭐냐면은 반영, 재진술 하는데 반영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내용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시험 망했어. 그러면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근데 정말 슬프겠다. 이런 게 반영이고요. 재진술은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나 시험 망했어. 라고 하면 너 시험 망했다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재진술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보면은 A의 반대 2 재진술 했나요?
재진술을 하긴 했죠. 그쵸? 그 다음 보면은 찬성 2 여기 어디 있어? 또 찬성 2도 재진술했죠. 재진술했어. 근데 실현관한 방안 추가하고 있나요?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무슨 상대편 도와줄 일 있어? 왜 실현방안을 추가해줘, 지가? 말이 안 되죠. 자, 이어서 6번,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6번 봤더니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나의처럼 이거 사실은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읽으면 좋아. 근데 사실 얘는 줄글이 너무 많죠. 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지문 읽으면서 해결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간단하게 단어 형태로 써 있다라면은 문제를 먼저 읽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7번 볼까요? 7번 봤더니 이거 고쳐쓰기네. 여러분 고쳐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을 읽어나면서 내가 먼저 고쳐놓으면 좋아요. 고쳐놓고 나중에 비교하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봤더니 여기 6번 문제 봤더니 문단이 나와져 있어. 문단마다 물어보는 게 다른가 봐. 한번 가볼까요? 나 봤더니 문단 있죠, 여러분들.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럼 문단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유전병을 앓는 소년을 주인공을 하는 소설을 본 적이 있다.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 깊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혹시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며 유전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어땠을까 나와 있죠? 봤더니 나의 과거의 경험과 토론에 연결지어 나의 생각을 제시했어. 그쵸? 왜? 내가 과거에 뭐 소설을 읽었었는데 안타까웠다며.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고치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죠. 1번 맞는 얘기고 바로 넘어가면 되고. 자, 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소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생각했다. 그래서 얘 찬성 입장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술을 허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한마디로 반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웠대.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해 비행기를 만들어 먼 원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잘 활용하면 유전병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뭐야 한마디로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그거를 응용해서 비행기가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됐나 봐요. 그것처럼 유전자 편집 기술이 그 원리를 밝혀내면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종의 유추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먼 원거리가 여러분 밑줄 쳐져 있는데 딱 보니까 고쳐쓰기 문제잖아. 보니까 이거겠네. 뭐야? 먼 거리 아니면 원거리지. 원을 둘 중 하나 빼야겠네. 이거 둘 중 하나. 왜? 원자 그러면 뭘 원자잖아요. 중복이잖아. 우리 야 역전 앞에서 만나 전이 앞전이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쓰는 거 뭐 있어? 나 처갓집에 갈 거야. 여러분 가가 이미 집가자입니다. 왜 처갓집에 가요? 처가에 갈 거야 얘기하면 끝나죠, 그렇죠? 뭐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여자가 이미 남을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기억을 일단 고쳐야겠네요. 그러면 가서 볼까? 2번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예, 찬성하죠. 동의할 수 없었다. 뭐야? 반대로 해야겠네, 그렇죠? 반대하는 입장에 동의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 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유추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베르누이 법칙 얘기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겠죠. 계속 볼까요? 하지만 토론이 끝나고 나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반대쪽 의견 좀 복잡해졌나 봐.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아직 인간 배아에 적용하기에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 원래는 찬성 입장이었는데 잘 모르고 찬성했나 봐. 반대쪽 되게 좀 복잡해졌나 봐요.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불러일으킬 결과들에 대한 반대측 의견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곰곰이 고쳐야겠네. 곰곰입니다. 왜 곰곰이냐 여러분들? 이거는 뭐 100%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뒤에 하다가 가능하면 희고요 여러분들. 하다가 안 되면 이예요. 곰곰하다 이상하지, 그쵸? 그래서 곰곰인데요. 근데 우리 웃긴 게 뭐냐면 깨끗하다 했죠. 깨끗하다. 깨끗하다를 보면 하다가 되잖아. 그럼 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다가 붙으면 희고 하다가 못 붙으면 이거든요. 근데 여기 받침이 끝에 시옷으로 끝나. 시옷. 그러면 입니다. 깨끗이. 이해하셨죠? 이 정도만 아시면 아마 희랑 이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문법 문제긴 한데 사실 뭐뭐 하다가 되면 희, 하다가 안 되면 입니다. 근데 시옷으로 끝나면 뭐다? 그냥 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학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복합적이고 조합적 생각이 됐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과학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학술 갑자기 우리 그 짤 있죠? 뭔 개소리야 하잖아. 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위에서 소설 얘기하다가 얘 지금 소설 얘기하고 있나요? 그 뭐야? 그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거 왜 이거 빼야겠네, 삭제겠네. 이런 걸 뭐라 하냐 여러분들? 통일성이란 말이죠. 통일성. 좀 이따 설명할 텐데 통일성이 있고 여러분들 응집성이 있어요. 통일성은 뭐냐면은 통일된다라는 게 하나 된다는 게 남북 통일 하나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글이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다 나만 바라봐. 한마디로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글이 일관되게 내용적으로 흘러가는 게 통일성이에요. 나중에 실제 수업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사실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온라인 클래스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길게 설명할게요. 그 응집성은 뭐냐? 응집성은 문법적인 측면, 약간 문법적인 측면. 나는 잘생겼다. 그러나 인기가 많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그래서 인기가 많다잖아. 이렇게 단어와 단어, 짧게는 단어와 단어, 길게는 문장과 문장, 더 크게는 문단과 문단을 이어져 문법적인 관계를 따지는 응집성이고요. 내용적인 걸 따지는 건 통일성이에요. 말이 안 맞죠? 통일성이 없어야겠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3문단 볼까? 3문단 보면 토론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언급하면 변화해서 그쵸? 얘기했죠. 왜? 원래 반대측 얘기를 몰랐는데 반대측을 좀 듣고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졌다며. 그러니까 맞는 얘기 같아. 그쵸? 계속 읽으니까 힘드네요, 되게. 자, 생명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그 뒤를 쫓기만 한다면 쫓다와 쫓다 했죠, 여러분들? 쫓다는 뭔가 물리적으로 쫓는 거고요. 쫓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쫓는 겁니다, 여러분들. 쫓기만 한다면 우리는 과학 기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끌려만 가게 될 것이다. 개에 되다 피동표 맞죠? 이거 주어 뭐야 이거?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그렇죠? 아니구나.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왜 과학 기술 뭐 알지 못한 채, 그렇죠? 이거는 피동표 쓰는 게 맞겠네요. 리를 맞는 얘기네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과학 이따 이러면 사동피동 문법 나오는 데 설명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과학 기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나아가는 방향감식 표현을 의무도 함께 가져야 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그러나 그래서겠지. 여러분 이게 응집성이에요. 응집성.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죠? 이게 응집성이에요. 그 문장 볼까요? 5문단. 우리가 경결태도 제시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정답 2번이고 그럼 볼까요? 아까 이거. 자, 의미의 중불표의 먼 거리, 그쵸 선생님이? 먼 거리 혹은 그냥 원거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맞는 얘기고. 자, 곰곰이가 맞다 그랬죠. 곰곰하다 말이 안 되잖아. 맞죠? 아까 선생님이 대박.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말이 안 맞는다 그랬죠? 내용에 어긋난다 그랬잖아. 서로 주제가 안 맞잖아. 주제에 어긋난 말을 쓰고 있잖아. 통일성 얘기했죠. 나왔네. 통일성. 응집성 고려하면 틀린 거지. 그쵸? 맞는 거고.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 가고 있다. 아니죠. 그대로 놔둬야겠죠? 이것대로 응집성 일종의 접속의 사용에 부족한 그러므로 고쳐야겠죠? 이게 바로 뭐다? 응집성이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이어서 8번부터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학교 신문에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그렇죠? 메모. 나는 이에 따라 작성 학생의 글이다. 이걸 통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글 초고 이것도 여러분 말하기랑 똑같은데 말할 때랑 글쓰기랑 사실 똑같아요. 말하는 건 말로 하는 거, 글 쓰는 거 말하고 싶은 거 글로 쓰는 거잖아. 항상 독자랑 청자를 분석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봤더니 목적은 뭐야?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그러면 뭐 문제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해결 방법 제안하기.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해결 방법 제안한다. 그다음 주제는 무분별한 물티슈 사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자. 예성자 누구야?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친구랑 쓰는 거니까 뭐 높임법 이런 것도 잘 고려해야겠네요. 그렇죠? 뭐 어른은 아니니까 사실. 그래도 공적 말하기니까 공적으로 쓰는 거니까 높임을 써야겠지만 학생을 볼까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휴대성이 좋다는 이유로 물티슈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최근 물티슈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뭔가 서론 썼네요. 그렇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물티슈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그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물티슈의 과다한 사용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네요. 이는 물티슈가 일반적인 휴지와 달리 비교하고 있네. 플라스틱이 함유된 합성섬유이기 때문이고 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첫 번째 환경오염. 둘째, 물티슈의 잘못된 사용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물티슈에는 방부제 등과 같은 화학적 약액이 첨가되어 있음에도 물티슈 제품의 사용상 유의점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이러한 정보를 학생들이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은 그런 거 다 표시하긴 합니다. 근데 다 안 보이게 작게 표시했겠죠. 그리고 학생들 모르고 쓴다는 얘기 한마디로 인체 부작용이 있대요. 인체 부작용. 많이 쓰면. 그다음 셋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물티슈를 사용한 후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변기나 하수도에 버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알아두세요. 물티슈는 여러분 휴지가 아니에요. 휴지는 변기에 넣으면은 다 녹아서 없어진대요, 여러분들. 근데 물티슈는 녹아 없어지지 않아서 그 EBS 선생님 뭐더라? 극한직용 봤더니 하수구치라는 거 봤더니 그 망에 다 걸리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다 제거하더라고 하나하나. 그러면 우리 학교도 가끔 하수구 막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티슈 쓴 다음에 변기에 넣어서 내리면 이게 모여가지고 어디에 쌓이면 막혀 학교 전체가. 그러니까 물티슈는 반드시 어디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변기에 버려야 되고요. 그 가끔 광고하는 거 있잖아. 뽑아 쓰는 물티슈인가 광고 그 화장실에 쓰는 물티슈 광고하는 거 있잖아. 그럼 그것도 안 녹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반드시 뭐 해야 돼? 휴지통에 버리셔야 돼요. 알았죠? 좀 배워두세요, 이걸 통해서. 자,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죠. 근데 문제 제시하고 뭐 한다 그랬어? 해결 방법 제안한다 그랬잖아. 해결 방법 뭔가 볼까? 하나하나 제안하겠죠.
자, 이를 해결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에서 플라스틱 물질 부분을 사용하면 환경을 오염시킨다. 첫 번째, 그러니까 교육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티슈 제조회사에서는 제품 사용에 대한 안내사항 주의 문구를 사용자라고 쉽게 표기해야 한다. 그쵸? 아까 두 번째 것 제안했고, 또한 학생들은 물티슈 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물티슈 용대밖에 사용해야 한다. 그쵸? 마지막으로 학생회에서는 물티슈 사용한 뒤에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변기에 버리지 말라는 얘기지. 변기나 하수구가 아닌 휴지통에 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해결만 3가지 제시했네요. 자, 문제를 볼까요 그럼? 각각 메모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된 것을 적절한 거 보통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반영된 거 물어보네요. 주제를 부각하게 물티슈 사용에 대한 상반된 주장 비교했나요? 비교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왜 처음 애초 목적에 모여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같잖아. 상반된 그게 틀렸죠. 문제점 얘기했으니까. 자, 글의 목적을 구체화. 글의 목적이 뭐였죠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문제점 알리고 이해된 해결 방안 제안하는 거였어. 해결사 방법 주제별로 제시한다. 맞나요? 하나 둘 세 개 얘기했고 하나 둘 셋 다 이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정답 2번이겠네. 번호 하나. 예상 독자의 관심 반영하기 위해 학생 독자 물티슈 구매 뭐 이런 얘기 없었죠? 뭐 인터넷에 이런 거 없었잖아. 자, 4번 예상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물티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문제상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발생했나요? 아니었죠? 우리가 잘못 쓴 것에 대한 문제점이었지? 아니고. 심각성 강조하기 위해 국토 피해자 사례 없었죠? 되게 쉽네. 정답 2번이네요. 넘어올까요?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 다음 게 자, 이런 자료를 제시하죠. 자료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그 글을 보완하는 거잖아. 하나하나 사실 논리적 관계만 따져보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료 1. 국내 연간 물티슈 시장 규모 계속 늘어나고 있네. 그쵸? 설문조사 결과 물티슈에 플라스틱 함유되어 있는 아는가? 거의 다 모른다. 이거 집중하면 되겠죠? 거의 다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자료 2.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고 하수관으로 유입됨으로써 하수의 흐름을 방해해 하수 처리 시설 운영비가 매년 예산 범위를 끊어버린다. 한마디로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이 두 번째 문제 뭐였어? 세 번째였구나. 이 부분이죠. 넘어가 보면 또한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은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되는데 우리 미세 플라스틱 맨날 먹는다며. 한마디로 여러분들 물티슈 쓰고 변기에 버려.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 나와. 하천 방류로 나가. 하천 뭐 바다로 나가. 우리 다 또 저수지 그 비로 나와. 저수지에 내려. 우리가 마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몸에 쌓인다는 얘기야. 좀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네. 그죠? 환경오염. 그다음 전문가 인터뷰. 이거 좀 신뢰성 확보했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피부에 부작용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 지울 때 가끔 물티슈로 하더라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미용 티슈 쓰세요. 그쵸? 아니면 폼클렌저로 씻던가 해. 세수하던가. 애초에 화장 안 하면 되겠지 학교에서. 그쵸? 선생님들 지우러 할 일도 없으니까. 물티슈에는 성분 표시는 되어 있긴 해요. 기업이 한다 그랬잖아. 근데 다만 작게 하나 안 보이게. 그쵸? 해당 성분 비율 및 허용 기준치는 정확히 표기. 한마디로 일부분은 또 누락하나 봐. 그쵸? 왜? 이런 나쁘게 해놓으면 안 살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은 팔기 위해서 그걸 숨길 수밖에 없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소비자는 우리가 현명하게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물티슈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티슈의 성분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가 해야 된다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볼까요? 자료 1에 가를 활용하여 맞죠? 활용하여 물티슈 사용의 지수 증가하고 있고 맞죠? 증가하고 있다 그랬잖아. 자료 제시하면 좋겠지? 자료 2를 활용하여 사용한 물티슈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잖아. 과대면 사회적 비용 얘기했잖아. 그쵸? 얘기했잖아. 똑바로 안 버려가지고 계속 하수관이 유입됨으로써 하수 처리 운영비가 계속 늘어난다며. 그다음 자료 3을 활용하여 물티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부가 물티슈 성분 비율에 대한 종합 표기 법제 여기 나와 있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쵸? 자료 1과 자료 3 자료로 있어. 늘어나는 거고 자료 3은 뭐예요? 그 물티슈에 그런 성분을 잘 표시 안 해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물티슈 시장 확대에 따라 물티슈 포함된 화학적 종류가 늘어난다? 틀렸죠 여러분들? 물티슈가 많이 쓰는 거랑 화학이 늘어나는 건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상관없잖아. 논리적 관계 없잖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여주면 물티슈 부분 사용이란 위험. 이건 맞지. 이건 맞지만 시장이 확대된다? 물티슈가 많이 팔린다 해서 화학 성분을 많이 넣나? 그건 아니잖아. 논리적 관계가 안 맞죠? 정답 4번이겠네. 그쵸? 4번이고.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자료 1 뭐였더라? 다시 까먹었네. 아이고 왜 넘어갔냐? 자료 1에 나. 아이들이 거의 다 모른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자료 2는 뭐였어? 아까 그 환경비용 이거였죠? 환경적 이거. 물티슈가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많죠. 그쵸? 맞지? 나와있지? 플라스틱 환경에 위반했다는 점을 보여주면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 맞죠. 정답 맞겠네. 정답은 2번. 4번이네요. 4번. 그 다음 자, 조건에 따라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한다고 할 때 나의 A가 어디였죠 여러분들? 끝에 여러분 결론 비워놨었네. 결론 부분 채우라는 얘기죠.
결론 채우라는 얘기인데 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보면 장문 문제에서 많이 나와. 뚫어놓고 채워 넣어라. 근데 조건을 주죠. 근데 조건 보통 두 가지 줘요. 두 가지. 세 가지 줄 때도 있는데 보통 두 가지 주는데 어떻게 두 가지 주냐? 일단 내용 조건과 그다음에 형식 조건을 줘. 이 문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말 뭐야? 형식 조건. 글에 제시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주제. 이거는 뭐야? 내용 조건. 그러니까 물티슈 문제 많아. 그러니까 사용할 때 주의해야 돼. 아니면 하수광으로 버리면 안 돼.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여러분 내용과 형식 중에 뭐 먼저 찾는 게 편할까? 문제 풀 때 여러분 형식이 편해요. 형식 먼저 찾으면 돼. 그러니까 비유 없을 일단 정답 아니야. 한번 볼까요? 우리 모든 환경에 파스콘 1번 있을 때 넘어가. 물티슈는 우리에게 편리함이라는 선물을 준다. 있네. 그쵸? 넘어가. 물티슈를 잘못 사용하면 인체 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물티슈는 이거 맞는 용도 이것도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비유가 없죠. 4번 물티슈의 무분별 사용 개인과 사회에 나아가 환경과의 병들게 비유적 표현 있네.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 환경을 오염시킨다. 화형 물티슈는 올바른 처리 없죠. 일단 3번 5번은 무조건 틀려 여러분들. 3번 5번 답하면 문제 있는 거야. 1, 2, 4 읽어봐야겠죠. 자, 우리 모든 환경의 파수꾼이다. 맞는 말이죠. 물티슈 올바른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자, 맞는 거긴 해. 하지만 문제점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쵸? 그러니까 틀렸고. 물티슈는 우리에게 편한 선물 준다. 맞죠? 소중해져. 아 뭐야, 이거 물티슈 잘 사용하자는 얘기잖아. 근데 이것도 문제점은 아니죠. 그쵸? 이건 물티슈에 문제점 얘기하고 있는데 4번 물티슈의 무분별 사용은 개인 뭐였어? 피부 부작용. 사회 뭐야? 사회적 그 비용, 그 처리하는 비용. 나 환경 맞네. 병들게 한다. 맞네. 그런 물티슈 대 제대로 알고 올바른 사용 맞네. 주제의식. 물티슈 잘못 사용 안 된다는 얘기였죠? 자, 그러면 10번까지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 풀 건데 문법이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얘기할 게 많아요. 어쨌든 이거 잘 공부하시고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온라인 클래스다 보니까 최대한 좀 요약해서 설명했거든요. 그래도 46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어쨌든 잘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문법하고 그다음 비문학도 선생님이 하나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선생님 수업을 2개만 올리면 되는데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2월 달에 학술제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 원격 수업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해서 그냥 미리 다 올릴 거고요. 전부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니까 천천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몸 건강히 잘 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